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, 바로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겁니다. 한 블로그 글을 보니까, 특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경험이랑 이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성격 고무줄 이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. 혹시 주변에 되게 활달하고 막 사교적인 사람 보면서, 나도 좀 저랬으면 하고 부러워했던 적 있으세요?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블로그 필자분도 꽤 오랫동안 외향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. 엄청 애썼다고 하더라고요. 뭐랄까, 막 힘없이 대화 이끌고 또 농담으로 분위기 막 띄우고 그런 능력이 진짜 특별해 보였다는 거죠. 사실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인데도 왠지 세상은 좀 외향적인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고, 그래서 자기 성격을 약간 단점처럼 여겼대요. 고쳐야 한다고.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투나 뭐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. 어설프게 따라해보기도 했는데, 남는 건 어색함.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? 하는 뭐 그런 자괴감 뿐이었다고 해요. 심지어 집에 가면서 내가 오늘 진짜 뭔 짓을 한 건가? 막 얼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도 아주 생생하다고 하고요. 이런 고민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. 자, 그럼 이 필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근데 좀 흥미로운 전환점이 이분이 그 지천명이라고 하죠. 50살. 네, 그 무렵을 지나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안다는 나이인데 여러 경험 끝에 결국 가장 편안하고 나다운 길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거구나.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. 예전에는 뭐 주변에서 특히 장모님이 성격 좀 바꾸라고 하셨던 말이 엄청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게 되고 오히려 혼자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됐대요. 그 내성적인 성격에 따라오는 어떤 예민함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의 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경향 같은 것들까지도 그냥 이게 나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. 네, 바로 그 지점에서요. 그 수산 케인의 유명한 책 콰이어트 있잖아요. 거기 나오는 성격의 고무줄 이론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우리 성격을 고무줄에 비유하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되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. 핵심은 뭐냐면 우리 성격에도 고무줄처럼 어느 정도의 유연성 그리고 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네, 공존한다는 거예요. 네네. 블로그에서도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첫 번째 측면은 그거죠. 노력과 자유의지.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고무줄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쭉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내성적인 사람도 필요하면 사교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발표 연습 같은 건 해서 특정 상황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요. 그러니까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. 이런 이야기고요. 그렇죠. 가능성은 있죠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측면 같아요. 바로 한계 인정입니다. 고무줄을 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거죠. 억지로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? 고무줄이 탁 끊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팽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. 맞아요. 너무 당기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. 네. 이게 바로 필자가 과거에 막 외향적인 사람들을 어설프게 따라가면서 괴로워했던 이유랑 딱 연결되는 지점이에요. 자신의 고무줄, 그러니까 자기 타고난 기질의 그 자연스러운 탄력성 있잖아요. 그걸 무시하고 너무 무리하게 늘리려고만 했던 거죠.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자기 고무줄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. 내 기질의 자연스러운 탄성이 어디까지인지,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는 어디인지, 이걸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 물론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늘리는 노력은 해야죠. 하되 그 본연의 모습, 에너지를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. 그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. 단순히 내성적이다, 외향적이다 이걸 넘어서 필자가 말한 예민함 같은 특성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 예민함도요? 네, 그걸 꼭 단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걸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게 섬세함이나 어떤 깊이 있는 통찰, 이런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. 자신의 그 탄성 안에서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 때 그런 강점이 더 잘 발휘되는 거죠.
그렇군요. 와, 무조건 바꾸려고만 할 게 아니라 내 고무줄의 특성을 먼저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래서 필자도 그러더라고요. 혹시 지금 자기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막 자책하고 있다면 우리 각자의 성격 고무줄은 다 다르다는 거, 그걸 좀 기억하라고요. 남의 고무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. 맞아요. 결국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기 수용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게 그냥 나는 원래 이래 하고 현실에 딱 안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내 고유한 특성, 그러니까 내 성격 고무줄의 그 자연스러운 탄력성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꽤 적극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. 그렇게 할 때 불필요한 자책감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나다움 안에서 예상치 못한 자신만의 강점이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. 아, 그 자기 수용이 단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잘 쓰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거네요. 그 관점이 되게 인상 깊어요. 다른 사람 고무줄 탐내기보다 내 고무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네요. 진짜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얘기 나눈 성격 고무줄이라는 개념이 이게 비단 성격에만 해당될까요? 어쩌면 여러분의 일이나 관계 아니면 뭐 취미생활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의 고무줄을 너무 무리하게 확 늘리고 있지는 않은지, 혹은 반대로 너무 늘리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만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? 자신의 그 자연스러운 탄성과 편안함을 존중하면서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균형점, 그 지점이 어디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고무줄 안에서 더 멋지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